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 박사입니다. 백트래킹 19번째 가든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를 거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황토색이 배양액이 가능한 땅이고요. 호수하고 배양액이 불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호수, 네, 이걸 떨어뜨리는 게 불가능한 땅, 그리고 가능한 땅, 이런 종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황토색에다가 배양액을 떨어뜨리면 1초에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네, 이런 물이 아니면 퍼져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빨간색, 초록색 두 종류가 있어서 각각 뻗어나가다가 동시에 도달한 땅, 동일한 시간에 도달하던 꽃이 피어나고 꽃이 피면 더 이상 전달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배양액은 모두 사용해야 되고 제약 조건을 정하는 거죠. 서로 다른 곳에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시에 배양액이 퍼져가다가 만나는 꽃은 최대 몇 개 피겠느냐. 자, 이 얘기는 다 뿌려보고 그 중에 최대값 또는 뭐 그리디하게 어떻게 구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2차원에서는 그렇게 룰을 찾는 게 더 복잡한 경우가 많죠. 특정 경우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배양액을 뿌릴 수 있는 땅에다가 모두 빨간색이나 초록색을 선택해서 모두 다 뿌리고 서로 다른 곳에 확산시켜 가면서 최대값을 찾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땅도 가로 세로 50, 50이니까 2500이죠. 네. 그래서 결코 적은 땅은 아닙니다. 땅은 넓을 수 있어요. 다만 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배양액을 뿌릴 수 있는 땅의 수는 네, 빨간색, 초록색 더한 개수보다는 많고 10개 이하이다. 자, 10개 이하이다. 요거를 보시면 이거 백트래킹으로 풀 수 있겠구나. 다만 끝난 다음서 퍼트리는 거를 네, 동시에 도달한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BFS로 접근할 수 있겠죠. 다른 걸로 접근하기엔 너무 복잡해지겠죠. 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도달한 걸 체크하기 위해서 BFS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2500 크기이기 때문에 요 조합은 얼마 안 되더라도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중복을 줄이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두 단계로 나눌 수밖에 없겠죠. 제일 첫 번째는 네, 배양액을 뿌리는 가능한 모든 경우 백트래킹이 되겠죠. 네, 배양액 뿌리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찾고 이게 찾아졌으면요. 거기서 두 번째 단계로 BFS로 확산을 시키면서 정답을 최대값을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해드리는 공간을 잘 써야 될 텐데 뭐 적절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능한 모든 경우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지울 거라 그냥 적당히 그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첫 번째 배양액 뭐 인덱스니까 0번째 배양액이라고 하면요. 어디다 뿌릴까? 자, 0번 땅, 1번 땅, 요 가능한 2번 땅 해서 R 더하기 G니까 그걸 그냥 L 카운트, 토탈 카운트라고 해봅시다. 두 개 카운트겠으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배양액을 어디다 뿌릴까? 자, 물론 이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땅의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나 안 뿌리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최대 10개 땅에 10개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복잡도가 대략 10의 10승계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중복 제거하기 위해서 셋을 쓰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왕이면 이진트리 적은 개수의 트리를 사용하는 게 당연히 복잡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을 지금 여기에서처럼 배양액 번호 이렇게 접근해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소 번호라고 하면 10개 이하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n을 배양액을 뿌릴 수 있는 장소 번호
장소의 인덱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가능한 땅들이 있으니까 이 황토색에 그 번호를 매기는 거죠. 저장해서. 그러면 그래 0번 땅에 무슨 배양액을 뿌려요? 네, 빨간색 또는 안 뿌리거나 또는 초록색을 뿌릴 수 있겠죠. 선택지가 3개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장소는요. 네, 물론 빨간색 안 뿌리거나 초록색을 뿌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간다면요. 마지막 네, 뭐 TC라고 했으면 네, TC-1번째에 네, 너무 길게 정했네요. 네, G가 되겠죠. 네, 이렇게 정한다면 네, 모든 카운트에 다 뿌릴 수 있을 거고, 자, 얘의 복잡도는요 3에 네, 이거 다 해봤자 몇 개예요? 다 더한 거 10개 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3에 10승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진트리나 네,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초기에 n을 한번 정해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 정한 다음에 2500개의 땅에서 BFS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많으면 시간 초과가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경우 다 되겠는데 해서 쭉 가시기보다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배양액 번호라고 하면 사실은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배양액인데 초록색하고 빨간색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을 뿌릴 거냐 빨간색을 뿌릴 거냐, 물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중복을 제거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 단순하게 구성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뭔가 전체적인 복잡도를 줄일 수도 있겠다.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부분을 구성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네, 이 종료 조건까지 해서 만약에 백트래킹을 했다면 두 번째는 BFS겠죠. 자, 선을 한번 대략 그려보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큰 스케치를 해놓고 네, 코드를 이 안에 다 그리기가 힘들면 네, 적절히 핵심 조건들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 이런 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에 대한 체크, 방문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여기는 이제 M, 그렇죠? 그리고 네, N, 지금 뭐 5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방문 표시를 해야 될 텐데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달라지는 거죠. 뻗어나가는 거고 서로 중첩이 되면 안 되고, 이걸 물론 3차원으로 따로 유지해서 두 개를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어때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코드는 좀 복잡해지거나 많이 쓸 수 있겠지만 분명히 적응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50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 같은 걸 고려하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꽤 땅이 넓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운영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약간은 불합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요, 네, 경우에 따라 비트를 나눈다든가 더하는 값을 다르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둘 다 일씩 증가하면서 거리를 세야 되는 거니까. 두 개니까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음수로 네, 뭐 빨간색을 네, 음수를 더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색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죠. 초록색은요, 양수로 가져가는 거죠. 네, 초록색은 네, 양수로.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면 꽃이 피는 지점인 거죠. 같은 위치에 뿌리진 않으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서로 같아지겠네요. 자, 그래서 하나는 음수로 하나는 양수로 더해 나가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도 네, 자, 음수를 적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1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플러스 1 더해 가는 거다. 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0. 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뻗어나가면서 범위 내를 체크를 해야 되죠. 자, 이럴 때 많이 쓰는 기법. 네. 자, 지도에다가 네, 한 바퀴 둘러쓰면 여기도 똑같겠죠. 네, 지도에다 한 바퀴 둘러싸면 어떻게 돼요? 자, 둘러쌀 때는 범위하고 값을 두 개를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다른 문제 풀이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퍼지지 않는 호수, 즉 0으로 둘러싸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여기는 1, 2, 3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범위 체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범위 체크를 해주셔도 돼요. 혼동하지 않고. 근데 범위 체크하는 것도 분명히 어떻게 돼요? 체크 시간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코드도 단순해지고 범위 체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 받을 때 둘러싸서 하고, 네, 그 다음에 NM을 만들 때도, 네, 여기는 M 플러스 2개, 네, 이쪽은 N 플러스 2개, 네, 비티드 배열을 만들 때도 들어주고, 음수하고 양수, 네, 하나는 마이너스 1씩 빼가고, 플러스 1씩 빼가서 같아지는 지점, 내가 가려는 곳에 이미, 네,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5가 써있다. 가면은 똑같아진다. 한 단계씩 뻗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꽃이 피는 거죠. 더 이상 거기서부터 처리 안 하는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뼈대가 잡히면, 즉 가능한 모든 빨간색을 뿌릴 거냐, 초록색을 뿌릴 거냐, 안 뿌릴 거냐를 선택해서 끝까지 간다면, 자, 정답 처리는 네, TC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자, N이 TC가 되면 이게 R 카운트, G 카운트 이렇게 개수로 생각하다 보니까 토탈 카운트가 됐습니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자, 이게 같아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답 처리를 하는 거죠. 다만 무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R 카운트도 요 개수, G 카운트도 요 개수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개수를 세야 되겠구나. 즉 여기서 정답 처리를 해줄 텐데 무조건 뿌리면 안 되잖아요. 개수. 그런데 무조건 뿌려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복잡해지니까 항상 마지막 정답을 처리하는 요 라인에서 처리하자고 그랬죠. 문제를 간단하고 자꾸 중간에 끊어서 네, 꼬이지 않는 그런 처리를 하려면. 그래서 이때 네, R 뿌린 게 네, 그냥 R 카운트 변수 이름을 정해버립시다. 자, 이게 요 R 카운트랑 똑같고 네, 그다음 G 카운트 네, 뭐 GCNT라고 합시다. 네. 이게 G 카운트랑 똑같으면 그때인데 정답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내가 뿌리고 안 뿌리고 왔는데 가능한 모든 경우 해봤자 3의 10승밖에 안 되니까 끝에 와서 이게 우리 입력받은 R 카운트, G 카운트 개수랑 같은데 그 경우에 뿌린 조합에 대해서 이를 처리해주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게 좀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 개수 말고. 그래서 요거를 풀어가면서 정답 처리까지 좀 연결해서 코드를 한번 완성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FS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방법이 왔으면 그 다음에 DFS 백트래킹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N 그 다음에 여기 뭐 R 카운트, G 카운트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네, 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넣으면 되겠고요. 자, 종료 조건은요. 여기까지 왔을 때 빨간색, 초록색 씨앗이 우리가 입력받은 거랑 동일하다면 그때 정답 처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if n이 토탈 카운트가 되는 거는 무조건 종료 조건이에요. 이때 사실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 안에서 정답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 네, 요 레드 카운트랑 그 다음에 네, G 카운트 이건 그냥 동일하니까 적겠습니다. 자, 요럴 때 BFS를 돌려서 그 다음에 answer를 네, 최대값을 갱신해주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때 BFS를 돌려주면 되겠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땅에 레드, 그린을 선택했는지는 뭐 넘겨줘야 되겠죠. 자, 그거는 요 선택할 때 저장하면 될 테니까, 네, 그러면 밑으로 한번 와보죠. 자, 종료 조건에 대한 처리가 됐고, 그러면 그때 세 개를 어떻게 부를 거냐. 자,
레드, 그린 선택 안 하는 경우 뭐 어떤 순서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레드는 그냥 일씩 음수로 줄여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레드를 부르는 경우 DFS 레드를 부르는 경우입니다. 자, n 플러스 1은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 땅으로 갈 테니까. 자, 만약에 레드를 골랐다면 레드 카운트가 하나 늘은 거죠. 네, 그린 카운트는 그대로겠죠. 자, 그런데 요번에 그린 카운트를 레드 카운트를 골랐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우리 앞에서 n과 m 풀 때 리스트로 만들어서 많이 넘겼죠. 템프 리스트. 네, 변수는 뭐 제가 뻔히 쓰던 메달 이름이니까. 자, 여기다 저장을 합시다. 템프 리스트는 장소 번호만큼 네, 이렇게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템프 리스트라고 하는 건 번호가 쭉 적혀 있는데 요 TC만큼 있겠네요. 이거 TC 0, 1, 2 해서 결국 요거랑 맞아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레드를 골랐으면 네, 마이너스 1 RG를 넣는 거는 힘드니까 그거만큼 뭐 감소시켜 나가면 될 테니까요. 네, 만약에 안 골랐다면 0, 그린을 골랐다면 1 네, 이런 식으로 네, 고른 값을 직접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골랐어도 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장소 번호랑 똑같으니까 어느 장소에 빨간색 씨앗인지 안 뿌렸는지 초록색인지를 구분해서 BFS를 시작할 수 있겠죠. 네, BFS 할 때 이 트리스트를 넘겨줘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템프 리스트에다가 지금 내가 뭐 골랐어요? 빨간색.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리스트로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네, 앞에서 많이 했던 자, 그린. 네, 만약에 초록색을 골랐다. 안 고르는 건 쉬울 테니까요. 그러면 R 카운트는 그대로 네, G 카운트는 하나 더해지고 T 리스트에 네, 1을 더해지는 거죠. 자, 안 골랐다. 그러면 네, 그냥 안 골랐으니까 R 카운트, G 카운트는 똑같고요. 템프 리스트에 0을 붙여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 템프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템프 리스트에는 결국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네, 우리가 이게 땅 번호랑 결국 똑같은 거죠. 땅, 장소 번호 0에는 빨간색이다, 안 뿌렸다, 초록색이다. 이 가능한 모든 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좀 길었지만 이렇게 해당되는 백트래킹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BFS에서는 사실 네, 그냥 확산시키면 되겠죠. BFS에서는. 다만 네, BFS는 Q를 만들고 초기 데이터 넣고 Q가 돼 있는 동안 진행하는 거죠. 자, Q를 채울 때 네, 초기 데이터 들을 넣을 때 레드는 네, 마이너스 1, 그린은 1. 네, 요것만 구분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T 리스트에 있는 거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T 리스트에 있는 거 참고해서. 그럼 좌표는 처음에 쭉 돌면서 2인 거를 읽어서 좌표를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 저장할 때는 없으니까 네, 이게 하나에 적기엔 좀 기네요. 네, 그래도 일단 가볍게나마 좀 적어 보겠습니다. 네, 그냥 리스트 해서 여기에다가 네, 요 좌표가 뭐 0, 1이다.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TC 위치가 되겠죠. 네, 리스트에 좌표를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맞춰가면 될 거다. 자, 그러면 확산시켜 가는 건 사실 쭉 확산시켜 갈 수 있죠. 네, BFS는 지금 겉을 호수로 둘러쌌기 때문에 범위 체크가 필요 없을 거고요. 딱 두 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네, 이것만 나눠놓고 짜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더 적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확산시킬 때 일단 호수나 이런 것만 안 가면 되겠죠. 네, 뭐 꽃이어도 못 가겠죠. 자, 그 외로는요, 이동할 장소. 자, next ij가 되겠죠. 네, 이동할 장소가 즉 next i, next j라고 하는 저희가 맨날 쓰던 장소가
처음 채우는 경우다. 네, 빈칸, 즉 V배열의 빈칸이다. 네, 즉 처음 방문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간색이면 네, 마이너스 1, 초록색이면 네, 플러스 1 해서 채우는 거죠. 네, 기존 커런트에서. 자, 처음 방문이 아니라 V에 뭔가 적혀 있다. 네, 처음 방문이 아니라 이건 0이라는 뜻이죠. 그게 아니라 V에 뭔가 적혀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때는 처음이면은 플러스 1에서 넣겠지만 누군가 방문했어요. 자, 그 경우에는 꽃이 피는 조건인지를 봐야죠. 네. 즉, 거기가 만약에 5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4면,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꽃이 피는 거죠. 근데 꽃 피면, 요거만 마지막 적어 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니까. 네. 꽃 피면 더 이상 거기선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값. 네. 이게 2500이니까 2500을 1부터 적으면 다 채워질 수도 있겠네요. 2500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25000 정도의 값을 적어 놓으면 절대로 이 값이 될 일은 없겠죠. 꼽히면 25000이라고 적어 놓고 요걸 좀 제외해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설명으로 아마 바로 보러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코드로 주석 적으면서 하는 게 훨씬 심플할 수도 있지만, 네, 주요한 부분들을 좀 손으로 적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번 이 두 단계를 나눠서,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그냥 두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자, NM 네, 그리고 네, GR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NM 네. 잠시만요. RC네요. 네, 문제를 너무 줄이다 보니까 자, R 카운트, 네, G 카운트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한 대로 입력은 저는 대문자로 이렇게 좀 적죠. 그래서 네, 구분해서 받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 0으로 둘러싸서, 호수로 둘러싸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많이 해보셨을 거고, 네, 일단 저장을 받아서, 자, 요거를 n만큼 해주시면 되죠. 자, 다만, 0으로 둘러싸려면요, 위쪽에, 네, 이게 m이니까 m 더하기 2개의 0이 있어야 되죠. 네, 0이 m 더하기 2개의 0으로 둘러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돌아갈 테니까 네, 그래서 위, 아래 0을 둘러쌌고요. 입력받는 양쪽에도 0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0. 자, 이거 호수입니다. 호수. 네,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체크를 하지 않게 해서 0으로 둘러싸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은, 기본적인 입력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보시는 것처럼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돌려야 되겠죠. 뿌리는 경우를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몇 개인지, 땅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죠. 네, 요 토탈 카운트를 알아야 네, 가면서 뿌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이제 세 보면서 또 좌표도 어차피 저장해야 되니까. 자, for 네, i는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범위 뿌리셨으면 네, 1부터 m, 1부터 n까지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둘러쌌을 때 두 가지 어떤 값으로 할 거냐, 범위가 바뀐다. 이 두 개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부터 네, n까지 해야죠. 네, 여기 고민되시면 그냥 리스트로 해서 그냥 다 해주셔도 되는데 네, j1을 1부터 네, m까지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한 땅이, 배양 가능한 땅이 아마 2
네, 2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요. 그쵸? 2인 경우에는 좌표를 저장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레이에 i하고 j가 자, 2, 즉 배양액 가능한 땅이다. 네, 좌표 저장. 네, 뭐 그 저장한 개수가 되겠죠. 자, 저장을 해야 되니까 리스트라는 이름에다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뭐 포지션 이런 데 해주셔도 되겠지만 자, 리스트에 i하고 j 좌표를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요 개수가 이제 tc가 되는 거죠. 토탈 카운트도 지금 아예 저장해 놓겠습니다. 쓰일 테니까. 네, 리스트의 랭스를 토탈 카운트로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개수를 저장했으면 이젠 진짜 DFS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네, 장소 가능한 모든 장소에 배양액 뿌리는 방법 네, 순회 실행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n은 배양액이 가능한 장소 번호 여기 리스트에 저장된 장소 모든 장소 네, 체크하면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FS 여기 있는 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n은 0번 장소부터 0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R 카운트는 아직 하나도 안 셌죠. G 카운트도 하나도 안 셌어요. T 리스트에 마이너스 1이다 0이다 이런 부분은 현재는 빈칸이죠. 이거를 통합해서 어떻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냥 지금 설계한 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야 뭐 비슷하게 걸릴 테니까요. 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최대값을 찍어야 되는데 앤서를 전역으로 만들어 두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네, 앤서를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서 처음 설계한 기본적인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좀 길어지는데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건너뛰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아는 부분이다 이러면 그래서 입력을 받고 둘러싸고 네, 그 다음에 장소 위치를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실행할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네, DFS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 거냐. 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나씩 진행을 해주세요. 레드 카운트, 네, 그린 카운트, 템프리스트. 네, 이름을 뻔히 쓰다 보니까 맨날 동일한 이름인데 어떤 걸로 쓰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뭐 가지치기 이런 건 나중에 고민하시면 되고요. 자, n이 토탈 카운트, 장소의 토탈 카운트하고 완전히 동일하다. 이게 레드하고 그린을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이상이니까. 자, 그래서 네, 이건 네, 모든 땅 위치에다가 뿌릴 거냐 레드 그린 또는 안 뿌릴 거냐를 결정했으면 이제 종료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자, 이건 이전이랑 똑같은 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근데 끝내기 전에 정답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답 처리가 조건이 뭐예요? 자, 여기도 적어놨네요. 너무 겹쳐서 적어놔서 공간을 잘못 썼네요. 자, 어떤 경우에요? 레드 카운트가 네, 입력받은 개수랑 동일하게 썼고 그 다음에 그린 카운트도 입력받은 개수랑 동일하게 썼으면 네, 그러니까 딱 맞게 뿌렸다는 거죠. 개수에 따라 정확하게 다른 위치에 뿌려야 되니까 그러면 네, BFS를 돌린 다음에 앤서를 갱신하는 겁니다. BFS가 최대값을 꽃의 최대값을 리턴한다고 생각하면 왜냐면 BFS를 돌리면 플러스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앤서를 먼저 글로벌로 좀 해놔야 되겠네요. 자, 앤서와 BFS를 돌리죠. 자, 다만 T 리스트 요게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다 뭘 뿌린다가 정해진 거죠. 네, 뭐 안에 문자를 주셔도 되고 하는데 얘는 음수 양수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값 주의값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BFS가 리턴하는 요번에 꽃 몇 개 폈어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최대값을 갱신했다면 네, 반영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빨간색, 초록색 안 뿌린 경우가 되겠죠. 자, 빨간 씨앗을 뿌린 경우 네, 자, 지금 다시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요거를 치겠습니다. 빨간 씨앗, 네, 그린 씨앗, 그리고 리스트에다가는 빨간 씨앗 값이 마이너스 1. 자,
초록 씨앗이니까 네, 초록 씨앗이 1 더해지고 네, 그 다음에 안 뿌리는 경우 네, 안 뿌리니까 카운트는 전혀 올라가지 않을 거고 자 여기에는 0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우는 사실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가능한 모든 경우. 자 그리고 최대값이라 갱신한 여기 그 가지치기를 넣긴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시간은 요건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락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제로 보시고 오히려 자, 입력을 받아서 넘기는 경우 두 번째 한 화면에 짜는 게 있어야 돼요. 백트래킹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한 경우 그 결과가 T리스트에 들어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랑 같은 위치의 리스트에는 좌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BFS를 별도의 한 문제로 생각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금은 T리스트를 받고 있죠. 네, T리스트를 받고 있죠. 받아서 여기에 땅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실제로 그 위치에다가 씨앗을 초기 큐에 넣어놓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말로만 하겠습니다. BFS는 앞에서 많이 풀었으니까 큐 생성 네, BGTD 배열 생성 초기 데이터 삽입 BGTD 표시 큐에 데이터가 있으면 확산 네, 세 단계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큐를 만들어 줍니다. 네, 덱 같은 걸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거에서 너무 느리면 덱을 쓰도록 하죠. 자, V는 네, M 더하기 N 더하기 E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0을 M 더하기 E 그리고 N 더하기 2. 자,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Q에 초기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쵸? 좌표랑 값이 따로따로 들어있네요. 네, 그 놈을 좀 그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네. 자, T리스트를 하나씩 뭐 꺼내줘야죠. 그 안에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값을 꺼내는 것보다 인덱스를 꺼내야 밑에 리스트까지 좌표를 할 테니까 자, i를 렌이 아니라 그냥 tc라고 만들었으니까 tc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이 좌표 0이 아니면 어쨌든 넣어줘야 되는 거네요. 자 if 요 t리스트에 i가 0이다. 네, 그러면 네, 이거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0이면 넣어줄 필요 없어요. 다시 다음 걸로. 자, 그렇지 않으면요. 요 좌표를 Q에 넣고 V에다 요걸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음수하고 양수로 구분해서 아예 시작을 하면 되겠다. 네, 자, Q에다가 네, 요 TI를 좌표를 어차피 꺼내야 되겠네요. 네, 자, 저 I로 해서는 T리스트 I로 해서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꺼내겠습니다. T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를 꺼내야 되겠네요. 좌표니까 좌표를 꺼내고 그 다음에 Q에다가 TI, TJ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V배열에 tempi, tempj에다가 마이너스 1이나 0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뻗어나가면 되니까 우리 거리 재는 것처럼 즉 T리스트의 현재 들은 값이네요. I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주석을 적겠습니다. 네, 자 0번 네, Q 생성 및 V 등 필요한 네, 변수 생성해 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매번 얘기하던 게 여기서 초기 데이터들이죠. Q에 네, 초기 데이터들 네, 삽입 요걸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V도 표시 해주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Q에 데이터가 있는 동안 처리해 주는 거죠. 자, Q에서 current IJ를 하나 네, 뺍니다. 이거
하나 빼주고요. 이제 쭉 넘기죠. 자,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꺼내서 네, 이동할 장소 next ij 구해서 자, 많이 하던 거죠. 네 방향, 네, 8방향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범위 내. 근데 요거는 지금은 네, 필요가 없어요. 네, 미방문. 근데 지금은 방문했어도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방문이 아니에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으면, 지금 조건은 뭐죠? 네, 호수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건이 없어져서 네 방향 처리해주고 호수가 아니면 네, 지금 그냥 뭐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꽃이어도 안 되겠죠. 호수가 아니면 또는 호수나 꽃이 아니면, 즉 이거를 if로 들어가면 계속 탭이 길어지니까 좀 예외적인 건 걸러주죠. 자, 뭐 네 방향 이런 건 해도 될 테니까요. 자, for 네, didj를 네, 네 방향 잡아주겠습니다. 자, 상, 하, 좌, 우. 네, 이거 못하거나 잘못 잡으면 디버깅이 너무 오래 걸리겠군요. 네, 상하좌우 네 방향 됐으면 next ij 계산을 합니다. 이거까지는 상당히 매번 하던 건데 범위 내 체크가 없으니까, 자, 어떤 경우요? 자, 이건 다 해줘야 되니까 호수나 꽃이 아니면, 즉 만약에 ARR의 next i next j가 호수면 갈 필요가 없죠. 또는 ARR의 next i next j가, 자, 꽃은 여기 25,000으로 V에다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ARR이 아니네요. V.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가 저도 잘못했구나 여기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따가 이상한 짓을 안 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요. 즉 이동할 위치가 호수거나 아니면 이동할 위치에 이미 꽃 위치가 있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continue로 해서 네, 안 가게 예외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꺼낸 위치가 꽃이어도, 네, 그렇죠. 꽃 처리를 하다 보니 꺼낸 위치가 꽃이어도 다시 큐에서 빼기는 힘든 작업이니까요. 자, 여기서도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즉, V의 CI, CJ. 자, if V의 CI, CJ가 꽃이면 이때는 더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확산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꺼냈는데 꽃이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선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큐에서 꺼낸 걸 확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아마 꽃 처리를 하고 그 전에 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작업일 테니까 네, 하나 먼저 넣어놓은 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호수이거나 또는 이동할 위치가 꽃이면 이동할 지도가 호수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할 장소에 대해서 BETD가 0이라, 즉 처음 방문했을 때랑 네, 이미 뭔가 방문해 있을 때 그때는 꽃 폈는지만 보면 되겠죠. 안 그러면 내가 갈 이유가 없어요. 꽃이 아니면. 자, 그래서 자, 요 처리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요? 처음 채우는 경우. 즉 ARR의 next i, 네, next j가 0. 네. 재방문을 안 갔었는데 지금은 재방문도 가야 돼요. 꽃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처리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미 채워져 있어도. 처음 방문이라면 사실 레드면은 1 빼고 그린이면 1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나눠주겠습니다. 다만 내가 레드인지 그린인지는 뭘로 보면 알아요? 네, 여기다 채워가고 있겠죠. 네, 꺼내서 VCI, CJ를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채워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현재 좌표가 0보다 작다. 네, 레드를 앞쪽에 먼저 그리다 보니 그러면 네, 빨간색, 네, 즉 1 감소시켜야 돼요. 네, 그게 아니라면 1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자, 즉 이게 빨간색 씨앗이다 라고 하면 네, 1 감소시키고 여기서 해준 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Q에 넣고 네, V 처리 우리 해주는 기본 단위 작업입니다. 자, next i
next j를 현재 ci cj에서 1 빼주고, 네, q에다가 append 네, next i next j를 넣어주고. 자, 이때 꽃이 핀 건 아니네요. 그냥 요 작업만 해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가 아닌, 네, 여기다. 그럼 얘는 그린이죠. 네, 그러면 그린 씨앗에서는 1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 ni nj에다가 v ci 더하기 cj를 1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q에 append, 네, 네. 오래 짜다 보니까 저도 집중력이나 이게 치는 거에 자꾸 오타가 나네요. 네, 자, 처음 방문했을 때입니다. 자, 0이 아니란 얘기는요. 네, 꽃은 이미 걸렀으니까 현재 1, 2, 3 또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뻗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얘는 네, 이미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가는 경우는 뭐예요? 네, 같은 부호면 갈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1, 2, 3, 4인데 다시 되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체크하는, 네, 그런 경우에만 갈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꽃. 네, 그래서 이미 적혀 있는 거는 다시 재방문하려는 게 아니에요. 꽃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자, 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내가 현재 빨간 씨앗 마이너스로 감소시켜 가고 있다. 네, 빨간색이면 거기에 파란색, 초록색이 적혀 있을 때를 체크하면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빨간색일 때는 내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기 적어놨네요. 그럼 그 자리에 5가 적혀 있으면 내가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5 확산이니까 동시에 간 거겠죠. 같은 5라는 시간에 간 거겠죠. 네, 그러니까 네, 요거를 체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한테서 1 빼면 얘랑 같아진다. 또는 얘랑 나랑 더해서 네, 나한테 1을 빼주면 0이 된다. 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거기에 적혀 있는 값, 네, ni, nj 이미 적혀 있는 값이죠. 더하기 내 값, 내 현재 값. 빼기 2를 해주면 내가 마이너스였으니까 계속. 네, 이게 0이 된다. 네, 나한테서 하나 1 더 빼면 같아진다. 즉 0이 된다. 더하면. 네, 요 경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꽃이 핀 거죠. 그러면 꽃 개수를 세야 되겠네요. 시작할 때 변수를 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핀 거고요. 자, 그러면 꽃 피면 요걸 적어둬야죠. 그래서 이 근처에 이렇게 적어두는 게 유용합니다. 자, v 네, ni 네, nj에다 이제 얘 확산되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전 타임에 어딘가에서 들어갔겠죠. 그린에서. 레드 그린 뭐가 먼저일지 모르니까. 근데 이미 들어갔지만 그걸 끄집어내는 건 힘든 일이고, 그래서 꺼냈을 때 꽂히면 그만해라. 네, 이런 형태로 처리한 겁니다. 네, 꽃 표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 네, 내가 그린이다. 그럼 요 조건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내가 그린이면 내가 플러스니까 요 값에다가 나한테 1을 더하면 0이 돼야죠. 내가 플러스니까. 한 칸 더 갈 거였으니까. 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통합해서도 한 줄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세로로 좀 길어졌네요. 왜 그렇지? 네, 자, 요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으면요, 절대 요렇게 짜시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다시 명확하게 if, else 이렇게 명확하게 디코딩을 하실 수 있으면 요 길게 해서 조건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훨씬 더 심플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디 오타나 말하면서 잘못 치지를 않았기만 바라겠고요. 자, Q를 다 지나갔다. 그럼 이제 사실은 여기서 Q에서 여기서 꺼내진 거죠.
그럼 꽃 개수만큼 카운트가 있을 테니까 이 카운트를 리턴해 주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조금만 구성을 다시 한 번만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오타가 있나도 제가 빠르게 좀 살펴보고요. 입력을 둘러싸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가 있으면 좌표를 저장했고요. 네. 그 다음에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돌리고 여기다 추가를 해줬습니다. 빨간색 음수.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때 하나씩 넣어줘서 템프 리스트에다 넣어줬습니다. 네. 문제 없어 보이고요. 그럼 BFS에서는 길지만 단순하죠. 큐 만들고, 네. 가로 세로 맞고, 꺼내서 0이면 넣을 필요가 없고, 0이 아니면 큐에다가 넣어줬고, 좌표를. 그 다음에 1이나 마이너스 1 값을 V에다 표시해 줬습니다. 네. 음수로 계속 감소시킬지 양수로 증가시킬지. Q에 데이터가 있는 동안 꺼내서 네, 뭐 꽂히면 더 이상 처리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꽂히었으면 그냥 어디 Q에서에서 빼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게 없는 메서드가 없는 언어들도 있다 보니 그냥 범용적으로 짜는 겁니다. 자, 네 방향 상하 좌우 현재 다음 위치 정해서 범위 체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건 좀 심플하죠. 호수거나 오케이. 그 다음에 꽃자리라면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게 아니라면 처음 방문하는 경우에는 음수라면 계속 빼주고 아니라면 더해주고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미 적혀 있다면 꽃인지만 체크하는 거죠. 음수라면 내 걸 1 더 빼면 같아지느냐 네, 맞으면 꽃으로 표시해 놓는 거죠. 1 더하고 양수일 때는 내 걸 1 더하면 같아지느냐 네, 그러면 또 똑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아이고 0인 거 보니까 뭔가 네, 불길한 생각이 되네요. 지금 살펴봤는데도 네, 자 체크만 한번 이럴 때는 디버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게 보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자 디버깅을 한 번만 짧게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일단 같아져서 뿌리는 잠시만요. 제가 입력이 초록 빨강색이 맞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초록색, 네, 빨간색을 뿌리고요. NM 네, 뿌리고 그 다음에는 21 이렇게 받았네요. 우리 정답은 2네요. 자, 백트래킹보다 BFS는 디버깅이 그나마 좀 심플합니다. 자, 일단 이럴 경우에는 요 위치에서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입력이 빨간색, 초록색 하나씩이니까 여기 하나씩 뿌리는 경우밖에 없네요. 그럼 뻗어나가니까 네, 꽃이 두 개가 그냥 필 것 같은데 네, 이게 안 나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디나 간단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디버그 여기 창을 눌러서 네, 첫 위치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템프 리스트에는 초록색, 네, 빨간색, 초록색이 뿌려져 있고 리스트에는 네, 1122 네, 아까 요 1122 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둘러쌌으니까 그렇죠. 둘러싼 게 맞는지 네, 그러면 템프 리스트에 두 개의 장소에 요 위치가 있으니까 F7을 눌러서 BFS 함수 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에 꺼내서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다면 여기까지 F9를 눌러서 한번 와보도록 하죠. Q에는 1122가 들어가 있고 네, V 배열에는 네, 11-22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먼저 꺼내진 놈부터 확산해서 -2, -2, 그 다음에 얘가 꼽혔네, 뭐 이 형태가 될 테니까 네, 한번 여기서부터는 F8을 눌러서 하나씩 가보죠. 자, CICJ에 11이 네, 뽑혔습니다. 여기 마이너스죠. 네, 꽃이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가서 상하 좌우 네 방향을 판단할 겁니다. 상이니까 꽃이라 그냥 올라갈 거고요. 하 부분은 네, 꽃이 아니죠. 여기 배양액 1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하 부분은 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처음 방문이면 아이고
요걸 ARR을 적었네요. 제가 처음 방문이면 V를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BFS는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디버거를 한번 돌려본 이유가, 네, 말씀을 드리면서 하니까 이런 게 우리가 나네요. 네, ARR은 지도니까 네, V를 체크해야 되겠죠. 네, 이게 디버거로 오기 전까지 눈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다시 해보고, 2가 나왔네요. 그러면 약간은 무섭지만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건 저거 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DFS에서 중복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맵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약간 불안합니다만 놔두고 원래 지도를 한번 와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줄일 수 있는 요소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덱을 쓰면 좀 줄여볼 수 있겠죠. BFS도 2500 땅이니까 경우에 따라 좀 길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차피 저기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요 문제는 약간은 굉장히 만드신 분이 잘 만든 문제지만 이렇게 성의 있게 문제를 만들기도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좀 지저분할 수 있는 문제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괜찮죠. 단계별로 얘를 입력받고 DFS 돌리고 백트래킹 돌리고 BFS 돌리고, 네, 요거까지 생각해서 푸시면 좋은 문제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하죠. 아이고, 시간 초과가 안 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이따 더 와보죠. 네, 채점하고 있는 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BFS에서는 덱을 쓰는 것 말고는 줄일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긴 거지. 이 조건을 하나에 쭉 넣는다고 해서 네, 그게 빨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라져서 정해진 순서를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고 디버깅하기 좋은 형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경우 안 뿌리는 경우 가지를 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쵸, 뿌리는 위치에 따라서 뭐 최대값을 남은 게 몇 개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가지치기가 좋은 형태가 아니라 다만 아닙니다. 애매한 건 괜히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레드하고 그린이 값만 다르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에 레드 이쪽이 다 그린으로 선택됐다면 그 반대로 해도 값은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의 위치가 같다면 뿌리는 위치가 반대로 돼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요 개수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안 해봐도, 이전에 해봤다면 요 위치에 따라는 안 해봐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네, 2초나 걸리네요. 자, 한 번만 더.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걸리는 문제인지 제출한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덱을 사용해서 한 번만 제출해보고 이거는 얼마나 줄을지는 마무리 설명드린 다음에 끝날 때 와서 보겠습니다. 좀 약간 빨리 올라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덱을 쓰시면 좋긴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조드린 것처럼 둘러싸는 거, 그럼 어떤 값으로 할 거냐? 좌표가 달라진다. 네, 힘들게 둘러싸 놓으시고 BTD 배열 만들면서 N 더하기 2, M 더하기 2 이런 거 안에서 실패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둘러싸기가 안 되는 요소들도 있어요. 지금처럼 한 칸씩만 갈 땐 괜찮지만 개수만큼 뻗어나간다 이럴 때는 또 둘러싸기가 의미 없으니까, 네, 둘러쌀 수 있는 경우에 실수 없이 잘 둘러싸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처럼 V배열을 두 개나 얘를 3차원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따로. 그런데 이미 빨간색이 있다면 초록색은 못 가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상호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트를 나누면 겹치지 않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작업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음수, 양수를 나눠서 음수는 감소시키면서 양수는 증가시키면서 절대값이 같아지면 같은 경우죠. 그러면 나한테 1 더하면 절대값 같아지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애매한 게요. 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바꿔서 1 차이 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이제 좀 애매한 경우예요. 나보다 1 많아야 되고 내 거를 거꾸로 참조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도에 따라. 네,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편이 오히려 문제에 대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형태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요 A형이나 그 전 단계부터 이렇게 if else로 명확하게 디코딩 할 수 있는 거는 놓치지 않고 if else를 다 디코딩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럼 이쪽엔 신경을 끌 수 있는 거예요. 디버깅 할 때도 쉬워요. 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이렇게 끌었는데 채점이 다 끝났나 모르겠네요. 네, 거의 끝나가네요. 여기서 이것만 보고요. 제가 녹화한 이후로 최장 시간 녹화인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줄었네요. 그래도 덱을 쓰는 게 낫겠다. 이 느낌은 뭐 메모리 차이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느끼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긴 시간 같이 한번 풀이 살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에 이상한 삽질로 디버깅 시간을 좀 놓쳤지만 백트래킹이 아니라 BFS나 이런 요소들은 디버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디버거도 한번 오랜만에 써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